일본이 한국과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SNS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없는 건가?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특수주사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특수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 주부터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는 화이자 백신의 전체 접종 횟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일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병당 접종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병에 6회를 접종하려면 주사기 끝부분에 남는 백신의 양이 적은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확보한 주사기로는 한 병에 5회만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 일본 정부는 병당 6회 접종을 전제로 1억 4,400만의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화이자와 계약했습니다. 지난해 말 화이자는 병당 6회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달 23일엔 미국 식품의약국이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한 병당 접종량을 5회에서 6회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개월여 전에 공지를 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특수주사기 도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주사기를 2억 개나 넘게 확보했습니다. 일반 주사기는 투약 후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남는 백신의 양이 특수주사기의 3배나 되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병당 접종 횟수가 6회에서 5회로 줄면서 전체 접종 횟수는 2,400만 회가 줄게 됐습니다. 이는 일본 접종 대상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백신 부족 현상이 심해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를 인지하고 있던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국이 저용량 특수주사기 사용 승인을 하자마자 특수주사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주사기 제조업체의 뜻밖의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주사기 제조업체인 BD 측이 3월까지 미국 정부에 일반 주사기 2억 8,600만 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이 가운데 저용량 특수주사기 공급 물량은 4천만 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수주사기인 만큼 당장 물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수주사기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박영선 당시 중기부 장관은 삼성 임원과 함께 특수주사기를 제조할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이 사업을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박 전 장관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 대통령님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전했더니 그렇다면 나도 국가를 위해 기업가로서 뭔가 헌신하겠다며 바로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기부와 삼성이 중소기업인 풍림 파마텍을 지원해 스마트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월 400만 개 주사기 생산이 가능했던 제조 라인이 대량 생산 체제로 탈바꿈해 한 달에 1천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번 달부터 한국에서 월 1,000만 개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2개월 만에 벌어진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운 면모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풍림파마텍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도 백신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국내 사용 허가를 승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국내 기술 특허는 물론 디자인 특허 출원도 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 국제 특허 출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분야 스마트 공장 신설도 확대해 현재 7개의 주사기 업체가 스마트 공장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1,200만 명분의 백신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한 방울의 백신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사기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사기 공급 활로를 뚫어 경제적 효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또 한 번 한국과 비교되며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2022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음 올림픽 홍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년째 IOC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중국 만리장성에 눈이 쌓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1년 남은 것을 기념하면서
IOC는 유례없는 이 시기에 선수들을 이정표의 중심에 두었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사실상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IOC도 인정한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리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여성 멸시 발언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리 회장이 이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끌려 내려오듯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리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일본 올림픽위원회 임시평의원회에서 여성 이사 증언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문제의 발언 이후 모리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죄했지만 회장직에서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IOC 역시 지난 4일 성명에서 모리 회장이 사과했으니 끝난 것이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일본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올림픽 후원사들도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NHK사가 올림픽 후원사 70곳을 상대로 모리 회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36개사가 발언을 용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불만이나 항의와 함께 올림픽 스폰서를 중단하거나 모리 회장의 사임을 촉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IOC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며 모리 회장의 발언은 여기에 모순되며 완전히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모리 회장은 백기를 들고 12일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도쿄올림픽 회의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 부재 상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IOC도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다음 올림픽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인 판다 캐릭터를 메인 이미지로 내세웠습니다. 내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두고 홍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각종 동계 스포츠 장면이 담긴 베이징 올림픽 홍보 영상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장면도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본인들도 무관중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큰 도쿄올림픽 대신 2030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평창에 이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에 삿포로 유치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무산된다면 보상 차원에서라도 IOC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다음 올림픽을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떠나간 기차를 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